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나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목표는 뭘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한,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2025년 5월에 있었던 한 강연 내용인데요. 한국의 미래가 문화의 시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강연자는 정치, 사회, 기술 발전 같은 사회 전반의 성숙도를요, 문화라는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 발전의 그늘에서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네. 수집가라는 집단을 소환합니다. 맞아요. 그 수집가들이랑 또 한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어떤 거대한 사명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조금 뜬구름 접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이 흥미로운 관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왜 지금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수집가와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정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부터 시작해보죠. 한 국가가 일정 수준의 경제적 질량을 갖추면 반드시 문화의 눈을 떠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걸 일종의 물리법칙에 비유하는 거예요? 물리법칙이요? 네. 질량이 큰 행성이 주변에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경제적 덩치를 키운 국가는 그에 걸맞는 문화적 영향력,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덩치만 큰 속이 텅 빈 강정 같아진다는 시각이에요. 아하.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순히 예술품에 그치지 않아요. 성숙한 토론이 오가는 정치 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문화, 심지어는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식까지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질적 성숙,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그림도 보고 음악도 듣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네요. 사회 시스템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문화라는 키워드로 설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강연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요.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오직 경제 성장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고 달렸죠. 네, 바로 그 동안에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이 문화의 시대를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아주 독창적인 부분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기술을 익힐 때 전혀 다른 방향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집가들이고요. 네, 낡고 오래되고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수집한 사람들이죠. 강연자는 이들의 역할을 거의 역사적 구원자처럼 묘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이 그냥 고물상에 팔려 나가거나 아궁이 속 땔감으로 사라졌을 거다. 그렇죠.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수집의 대상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림, 도자기, 보석은 물론이고요. 아주 오래된 시계, 유럽의 은수저, 낡은 재봉틀, 재봉틀까지요? 네, 심지어 나무 화석이나 보석의 원석인 호박까지 모았다고 합니다. 강연에 따르면 이들은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박물관을 열겠다. 이 꿈 하나로 수십 년간 침고의 물건들을 그냥 쌓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주장이 나오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집광들과 그들이 모은 수집품의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건 솔직히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물론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강연자의 독자적인 분석이자 해석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해석의 영역이군요. 예, 그 근거를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압축적인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에서 찾고 있어요.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어딘가로는 분출되어야 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기업을 일구는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 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면 또 다른 일부에게는 이 수집이라는 형태로 발현되었다는
그런 독특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너무 뜨겁고 강력해서 그 열기가 재산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를 모으는 행위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군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수집이라는 개인적인 취미를 너무 거대하게 해석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강연자도 이들의 행위가 처음부터 어떤 숭고한 사명감에서 시작됐다고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는 아니었다.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집착에 가까운 열정이 아니었다면 사라졌을 수많은 문화유산을 지켜낸 수호자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개인의 욕망이 의도치 않게 공공의 자산을 지켜낸 셈이라고나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규모의 수집품들이 대부분 특정 세대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강연자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다고 지목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한 전후 세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끌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굉장히 거창한 이름으로 칭하거든요. 홍익인간 지도자요. 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특별한 사명을 안고 태어난 것이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잠시만요. 홍익인간이라면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배우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현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와 직접 연결하는 건 솔직히 좀 비약이 심하게 느껴지는데요. 강연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강연자는 홍익인간을 신화적 개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야 할 리더십, 이런 실천적 개념으로 재해석합니다. 아, 리더십으로.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해요. 바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내까지 모두 나이 50대, 즉 공자가 말한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인 지천명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강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로써 세대 전체가 세상을 책임질 어른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2012년이면 벌써 10년도 더 지난 시점이네요. 그런데 강연자는 이 어른 세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12시 신이 한 바퀴 도는 1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건 특정 세대에 대한 너무 과혹한 평가 아닐까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강연자는 이걸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아주 절박한 경고로 보고 있어요. 경고다. 네. 사회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할 세대가 방향을 잃으면 그들을 보고 자라는 X세대, MZ세대, 그리고 미래세대까지 모두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마치 등대가 꺼진 바다에서 모든 배가 표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삶,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동물처럼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매달리다 끝나게 될 거라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집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인간과 사람의 구분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에 가깝지만 진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된다는 그 철학적인 이야기 말이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명은 바로 이 사람이 되어 후손들을 이끄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사명을 깨닫고 실천하는 인문학적 존재라는 거죠. 강연자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합니다. 아, 그 유명 화가의 그림을 선물 받고도 이거 팔아도 돼요? 라고 물었다는 그 일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감상하는 것보다 당장 그 돈으로 사회에 필요한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문화나 예술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본인 스스로를 잘난 줄만 알았던 못난 놈이었다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랬군요. 그랬던 그가 신벌산이라는 곳에서 죽음을 각오한 수행을 통해 비로소 세상 만물이 각자의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식이나 학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이었군요. 그렇죠. 그전까지는 세상을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으로만 봤다면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예를 들어 문화, 예술, 그리고 앞서 말한 수집광들의 역할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으로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평생에 걸쳐 귀한 문화자산을 모은 그 수집가들이 지금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죠. 강연에서는 수집하던 사람 중에 어려워지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예요. 아니, 한 명도 없다고요? 네. 보물을 가득 쌓아둔 창고에 열쇠를 쥐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굶주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평생을 바쳐 모은 그 수집품들을 어떻게 사회에 가치 있게 내놓아야 할지 그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박물관을 열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그걸 실현할 방법론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흐른 거고요. 그렇죠. 개인의 열정과 꿈만으로는 이 거대한 문화자산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모으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전시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운영의 전문가는 아니었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요. 결국 경제성장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문화자산의 창고, 그리고 그 열쇠를 준 채 길을 잃어버린 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네, 한 사람의 독특한 시각에서 출발했지만 곱씹어 볼수록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지하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방대한 문화자산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힘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은 단순히 베이비 부머 세대나 수집가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 강연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넘어 진정한 의미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잠자는 보물들을 어떻게 깨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네요. 강연자의 주장처럼 평생을 바쳐 문화적 보물을 지켜온 이들이 지금 길을 잃고 있다면 과연 이 거대한 잠재력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쥐고 있는 열쇠로 창고문을 열게 하려면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함께 그 문을 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창고의 문을 열 진짜 열쇠는 어쩌면 다음 세대의 관심과 연결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